이번 사연은 3년 만에 사과 전화를 한 시모와의 녹취 파일을 시댁에 뿌렸더니 시모가 시아버지에게 두들겨 맞았다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3이며 4살 아들을 키우고 있는 전업주부입니다. 첫 아이를 임신했을 때 엄마가 된다는 설렘보다 시댁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꽤 힘든 시간을 보냈었어요. 마음이 편하지 않다 보니 그 모든 스트레스가 아이에게 고스란히 전해졌는지 태어나자마자 아이는 유난히 예민하고 깊은 잠을 못 자고 칭얼거리더라고요. 임신 초기부터 시작된 시어머니의 잔소리와 지나친 간섭은 아이가 태어나고 돌이 될 때까지 이어졌죠. 숨이 막힐 만큼 힘든 스트레스로 위기감을 느꼈고 결국 저는 살기 위해 시댁과 인연을 끊기로 결심했어요. 그 선택은 쉽지 않았었고 저 나름 참고 참다가 폭발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시댁과 인연을 끊고 산 지 3년이 넘었는데 최근에 시어머니에게 연락이 왔어요. 본인의 잘못을 인정한다고 하시면서 예전처럼 왕래를 하고 싶다는 말씀이셨죠. 손자에게 해주고 싶은 것도 많고 할아버지와 할머니로 인정받고 싶다고요. 하지만 저는 솔직히 그러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 둘째를 임신 중이거든요. 또다시 시댁과의 관계를 시작한다면 예전처럼 힘들어질까봐 솔직히 불안하기도 하고 자신도 없습니다. 지금의 안정된 생활이 너무 소중해서 누군가에 의해 깨뜨려지는 게 너무 싫고 두렵기까지 하니까요. 제가 왜 이렇게까지 시댁과 가까워지는 게 두려운지 저의 지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는 결혼 후 시댁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되는 곳에 신혼살림을 차렸어요. 남편 직장도 가깝고 시댁도 가까워서 큰 고민 없이 선택하게 되었죠. 결혼 전에 배웠던 시부모님은 살갑고 너무 좋은 분들이셨거든요. 신혼 초에 혼자 집에 있을 때 시어머니가 시댁으로 놀러 오라고 종종 저를 부르셨어요. 비 오는 날은 김치전이나 감자전도 부쳐주셨고 가끔은 옥수수나 감자도 삶아주시는데 정말 맛있게 먹었었죠. 저도 매번 빈손으로 가는 게 죄송스러워 빵이나 떡 같은 간식을 사가지고 가기도 했었고요. 그렇게 결혼하고 2달 정도는 정말 즐겁게 시댁을 오갔고 저와 시어머니의 관계도 무던하니 좋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시어머니의 행동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저를 불러서 집안일을 조금씩 시키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느 날 함께 앉아있다가 갑자기 냉장고 청소 좀 같이 할래? 하시더니 저더러 냉장고 안에 물건들을 다 꺼내라고 하셨어요. 냉장고 속에 오래되고 유통기한이 한참이나 지난 음식들이 너무 많아서 버리고 정리하다 보니 반나절이 걸리더라고요. 그 다음에 갔을 때는 계절이 바뀌었는데 옷 정리를 못 하셨다고 함께 하자고 하시더군요. 몇 시간 동안 정리하고 났더니 먼지 때문인지 목이 컬컬하고 기침을 얼마나 했는지 모른답니다. 게다가 툭하면 시아버지 좋아하는 김치를 담아야 한다면서 저를 불러서 함께 하자고 하셨어요. 시아버지는 식탁에 최소한 2-3가지 김치가 올라와 있어야 제대로 된 식사라고 여기실 정도로 김치 없이는 밥을 못 드시는 분이시거든요. 배추김치는 기본이고 오이김치, 총각김치, 파김치, 깍두기 등 항상 김치 냉장고에 2-3가지 김치는 기본으로 있었으니까요. 김치를 담을 때마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찹쌀풀이나 밀가루풀을 쑤게 하셨고 파를 다듬거나 마늘을 까는 일도 시키셨어요. 사실 저는 김치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고 남편도 배추김치만 조금 먹는 정도라 그 일이 그다지 즐겁진 않았습니다. 김치를 다 담근 후에는 꼭 김치통에 한가득씩 싸주셨는데 솔직히 제 입맛에는 잘 맞지 않았어요. 많이 담아주시면 먹기도 전에 다른 김치를 주셔서 결국은 음식물 쓰레기가 되는 경우가 많았죠. 양념이 너무 아까워서 조금만 담고 먹을 만큼만 달라고 말씀드려도 시어머니는 누구 코에다 붙이냐며 항상 가득 담아주셨어요. 어느 날 쪽파김치를 담으신다고 시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재래시장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우연히 시어머니 지인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어쩐 일로 시장에 왔냐고 여쭤보셨어요. 시어머니는 아유, 우리 며느리가 내가 만든 김치를 너무 좋아해서 내가 매번 담아서 주잖아. 얘는 손에 물 하나 안 묻히고 김치 얻어가 하시더군요. 그러자 그분이 저를 보고 며느님 복 받은 거야. 김치 사 먹으려면 돈이 얼만데 요즘 세상에 시어머니 같은 분 없어요. 시어머니께 잘해요 하시더라고요. 제가 김치 담글 때마다 도와드리는 건 전혀 말씀 안 하시고 본인이 모든 걸 다 했다고 하시길래 그냥 웃고 말았지만 시어머니의 이중적인 면을 보고 왠지 모르게 웃음이 났었죠.
명절이나 제사와 같은 집안 행사가 있을 때면 아침 일찍부터 전화를 하셨어요. 오늘 아침 먹고 일찍 시장 가야 하니까 건너와라 라고 하시더군요. 저희 시댁은 명절 때 딱히 찾아오는 사람이 없는데도 시어머니는 늘 많은 양의 음식을 준비하세요. 아침부터 거의 저녁까지 편히 쉬지도 못하고 음식을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산더미처럼 쌓은 전이며 잡채와 나물이며 고기 재우기까지 가족 수에 비해 몇 배는 더 하시는데 저보고 차례가 끝나면 가져가라고 바리바리 싸주십니다. 거절하지 못하고 가져왔지만 집에 가져와도 한두 번 정도는 먹지만 기름진 음식이라 그런지 그 뒤로는 잘 안 먹게 되더라고요. 결국 냉장고 안에 며칠 두다가 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았고 그럴 때마다 재료비와 정성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사 때도 마찬가지로 음식을 많이 하시는데 결국 또 제가 가져와서 냉장고에 두고 먹다가 버리게 되더군요. 예전처럼 먹을 게 귀하던 시절이야 제사 음식을 이웃 간에 나눠 먹기도 했다지만 요즘 누가 남의 제사 음식을 가져다 먹으려고 하겠어요. 결혼한 지 1년 조금 넘었을 때 몸이 평소와 다르게 피곤하고 속도 계속 좋지 않길래 병원을 찾아갔다가 임신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도 친정부모님 그리고 남편까지 너무 좋아하길래 저도 너무 뿌듯하고 기뻤죠. 하지만 기쁜 마음도 잠시였고 임신 초기부터 입덧이 너무 심하게 왔어요. 음식 냄새만 맡아도 울렁거려서 밥 한 숟갈 넘기기가 쉽지 않았고 빈속이면 더욱 메스꺼워서 괴로웠습니다. 거의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워있기가 일쑤였는데 시어머니는 그런 제 상태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아휴 유난스럽다. 나는 애 셋을 낳아도 입덧 한 번 안 해봤는데 아무래도 네 친정 쪽을 닮았나 보다. 그런 건 안 닮아도 되는데 하시더군요. 입덧하는 며느리에게 유난스럽다는 말은 그다지 듣기 좋은 말은 아니잖아요. 입덧으로 고생하는 것도 서러운데 거기에 친정엄마까지 들먹이니 안 그래도 좋지 않은 속이 더 울렁거리는 기분이었어요. 입덧으로 아무것도 못 먹다가 시원한 사이다 한 잔이 마시고 싶다고 했더니 임산부는 탄산음료 같은 거 절대 먹으면 안 된다고 정색을 하셨어요. 평소에 좋아하던 비스킷 한 조각이 생각나서 먹고 싶다 했더니 과자도 절대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이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라 대놓고 뭐라고 하진 못했지만 시어머니의 이런 간섭이 살짝 짜증스러울 때도 있었습니다. 임신 10주쯤 접어들자 입덧이 조금씩 가라앉고 입맛이 돌기 시작하더라고요. 남편이 그동안 못 먹고 고생한 저를 위해 보양식으로 오리백숙을 먹으러 가자고 하길래 저희끼리만 가기가 죄송해서 시부모님께 함께 가자고 연락을 드렸죠. 남편이 오리백숙 잘하는 집을 알아놓았다고 말씀드렸더니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시며 임신해서 오리고기 먹으면 아기 손가락 발가락 붙어서 나와 하시더군요. 남편이 당황하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요즘 누가 그런 걸 믿어요? 라고 하며 웃었어요. 그러자 시아버지도 조심해서 나쁠 건 없지 하시며 한마디 거드시는 거 있죠. 오리는 안 된다는 말에 그럼 닭백숙집으로 가자고 했더니 이번에는 닭고기 먹으면 아기 피부가 닭살로 태어난대요. 참나 말도 안 되는 소리인 줄 알았지만 듣고 나니 괜히 찝찝해서 먹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래서 결국 집 근처 갈비탕집에서 갈비탕만 한 그릇씩 먹고 나왔답니다. 주말에 TV에서 나오는 피자 광고를 보는 순간 참기 힘들 만큼 너무 먹고 싶어서 남편에게 배달을 시켜달라고 했죠. 배달된 피자가 도착했고 한 조각을 먹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리더군요. 시어머니가 시골에서 올라온 오이로 오이김치를 담았다면서 전화도 없이 가지고 오셨어요. 피자 냄새를 맡으시곤 식탁 위에 있는 피자를 보시더니 바로 임신 중에 인스턴트 음식을 먹으면 어떡해? 뱃속에 아기 생각은 안 하고 네 입맛만 생각하니?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한 조각 정도는 괜찮다고 말했는데 전혀 들으려고 하지를 않으시고 오히려 그동안 인스턴트 음식 많이 먹은 거 아니냐고 추궁까지 하셨어요. 시어머니는 당신이 가고 나면 제가 피자를 계속 먹을 것 같다고 하시더니 남편 먹을 한 조각만 남기고 시아버지 드린다고 결국 가지고 가버리더라고요. 솔직히 너무 속상해서 눈물까지 나려고 했고 입덧보다 시어머니의 간섭과 잔소리가 더 힘들게 느껴졌습니다. 그 후로 시어머니 앞에서는 음식을 먹는 게 조심스럽고 눈치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결혼 전부터 커피를 좋아해서 하루에 2잔은 기본으로 마셨었는데 임신 초기에는 아이에게 좋지 않다고 해서 못 마시고 있었어요. 임신 초기가 지나면서 디카페인 커피 한 잔 정도는 나쁘지 않다고 해서 마시기 시작했죠. 고기를 먹고 나서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그걸 보시고는 지금 뭐 하는 거야?
임산부가 커피를 마시면 어떡해? 카페인 먹으면 아기 심장에 물이 간다는데 하시더라고요. 저는 디카페인이라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제 주변의 임산부들도 한 잔 정도는 마신다고 했죠. 그러자 왜 자꾸 먹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먹냐고 하시면서 사람들 있는 앞에서 화를 내시는 겁니다. 창피하고 민망하기까지 했는데 다행히 남편이 그만하시라고 소리를 치니 멈추셨어요. 임신 6개월이 조금 지날 무렵 시아버지 생신날이 되었는데 아침 일찍 시어머니께 전화가 오더라고요. 아침 먹고 건너와서 음식 준비를 같이 하자는 말씀이셨어요. 임산부가 누워만 있으면 뱃속의 아기가 살이 쪄서 안 된다고 하시면서 엄마가 몸을 움직여야 순산도 할 수 있다고 하시더군요. 피곤하고 힘들지만 결국 옷을 챙겨 입고 시댁으로 건너갔죠. 시어머니와 마트에서 장을 봐서 재료 손질하고 음식 준비까지 마치고서야 쉴 수가 있었습니다. 배도 무겁고 허리와 다리도 너무 아파오더라고요. 저녁에 결혼한 시누이 부부가 지방에서 올라왔고 회사를 옮기면서 잠시 시댁으로 들어온 시동생에 퇴근한 남편까지 오랜만에 가족이 모두 모였습니다. 다 같이 즐겁게 식사를 하고 생신 축하 노래와 함께 케이크를 잘랐는데 오랜만에 먹은 케이크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남편에게 부탁해서 한 조각을 더 달라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중간에서 접시를 빼앗아 버리더군요. 순간 당황해서 남편이 왜 그러시냐고 물었더니 임신 중에 단 거 많이 먹으면 임신성 당뇨에 걸릴 수 있어. 한 조각이면 됐지 또 먹으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고 과자를 먹다 뺏긴 아이처럼 너무 서러워서 눈물이 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속상한 건 아무도 제 편을 들어주거나 시어머니가 너무 과하다는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자리에서 일어나려던 저에게 시어머니는 또 잔소리를 이어가셨죠. 예, 임산부라 표 안 난다고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된다 라고요. 저는 임신 주수보다 몸무게가 더 나가는 것도 아니고 살이 많이 찐 것도 아닌데 왜 매번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한동안 시댁에 가고 싶지 않아서 몸살기가 있다는 핑계를 대고 가지 않은 적도 있었어요. 한 번은 시어머니와 함께 시모님 댁을 방문할 일이 있어서 전철을 탄 적이 있었는데 지금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황당함과 서운함이 몰려옵니다. 시모님 댁은 전철 타고 30분 정도 가야 하는 곳이었는데 갈 때는 빈좌석이 많아서 시어머니와 제가 앉아서 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돌아올 때는 빈자리가 없어서 임산부석 쪽으로 갔더니 좌석 하나가 비어 있더라고요. 당연히 저한테 앉으라고 하실 줄 알았는데 어이없게도 시어머니가 그 자리에 바로 앉아버리더군요. 30분 내내 서서 오는데 당황스러워서 말문이 막혔죠. 시어머니는 아직 60대 초반이고 연세에 비해 건강한 편이어서 평소에 어디 아프다거나 힘들다는 말씀도 잘 안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만삭은 아니지만 지하철 안에서 임산부가 30분을 서 있기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임신 7개월 때쯤 시조부모님 제사가 있었는데 시아버지 생신 때처럼 어김없이 저를 부르셨고 남편을 출근시키고 시댁으로 건너갔죠. 제사 음식 준비를 하던 도중 너무 힘들어서 소파에 앉아서 쉬고 있는데 시아버지가 한 말씀을 하셨어요. 힘들어도 네가 시집에 잘하면 뱃속의 아기도 그걸 다 배운다. 그래야 나중에 태어나면 너네한테도 잘하지. 라고요. 지랄하네. 그 말씀은 마치 지금 제 상황이 고생이 아니라 미래에 보상받을 일이니 그냥 참고 견디라는 것처럼 들리더군요. 그날 밤 제사를 지내고 남편과 집으로 돌아왔는데 무리한 탓인지 배가 뭉치고 다리도 너무 아팠어요. 잠을 제대로 못 이루는 저를 위해 남편은 새벽까지 제 배를 만져주고 부은 다리도 주물러 주었습니다. 임신 8개월 때 검진을 하러 갔다가 아기가 여가라는 판정을 받았고 의사 선생님께서 운동법을 가르쳐 주시면서 꾸준히 하면 제자리로 돌아올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자연분만을 해야 아이가 똑똑해. 운동 열심히 하고 행여 수술할 생각은 하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저도 자연분만이 좋다는 걸 알고 있어서 꾸준히 여가 돌리기 운동을 했더니 다행히도 3주 만에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출산이 임박해서 입원을 했지만 자궁문은 열리지 않았는데 뱃속의 아기가 심음이 급격히 떨어진다고 결국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소식을 듣고 달려오신 시어머니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셨고 간호사들 앞에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죠. 병원에서 돈을 벌려고 일부러 수술 권하는 거 아니냐? 하고 말이죠. 시어머니의 억지 소리에 민망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결국 수술을 하고 첫째를 품에 안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을 하자마자 친정엄마는 직장 때문에 돌봐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산후조리원을 예약해 주셨어요. 산후조리원에 있던 3주 동안 몸도 마음도 너무 편안해서 집으로 오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시어머니의 간섭이 전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산후조리원에서 퇴소하고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시어머니는 수시로 아기를 보러 오시더군요. 아기는 좀 예민한 편이었고 조리원에서 낮과 밤이 조금 바뀌었다고 들었는데 집에 오니 완전히 바뀌더라고요. 밤에 안 자는 아기를 달래다 보면 다음날 너무 피곤해서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고 지쳐 쓰러질 정도였어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지인의 손녀가 쓰던 유아용품을 받아왔다면서 가지고 오겠다고 하시길래 지금 당장 필요한 건 아니라서 다음에 받겠다고 했죠. 그 말에 서운하시다고 하시면서 속상함을 비추셨어요. 결국은 가지고 오셨고 저는 일일이 소독하고 세탁하느라 힘들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사실 요즘은 장난감 무료 대여 서비스도 잘 되어 있어서 굳이 남의 것을 받지 않고도 깨끗이 소독된 장난감을 빌려 쓸 수 있는데 이게 무슨 고생인가 싶어서 화가 나더라고요. 어느 날은 시이모님과 함께 오신 적이 있었는데 제가 육아에 지쳐 아무것도 드릴 게 없어서 배달 음식을 시켜드리려고 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젖먹이 엄마가 배달 음식을 좋아하면 안 된다고 하시면서 아기를 봐줄 테니 있는 반찬 차려서 먹자고 하시더군요. 결국 밥을 해서 2분 밥상을 제가 차리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밤잠을 설치고 하루 종일 청소에 빨래, 젖병 소독까지 끝내고 겨우 숨 좀 돌리려고 앉으면 시어머니가 찾아오시더라고요. 솔직히 그 당시는 아기의 울음소리보다 시어머니 초인종 소리가 더 무서웠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잔 저는 시어머니가 오시면 잠을 잘 수가 없어서 피로가 자꾸만 쌓여가게 되었고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시어머니께 말씀을 드렸죠. 어머님, 죄송하지만 제가 너무 피곤해서 그러는데 당분간은 일주일에 1번 정도만 오셨으면 좋겠어요. 라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 말에 엄청 서운해하시면서 그래, 알겠다 하시면서 기분 나쁜 표정으로 바로 가버리셨어요. 그렇게 일주일이 흘렀고 주말에 남편과 시댁에 들렀는데 분위기가 묘하게 싸늘했어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말도 잘 안 하셨고 그날따라 시동생도 저를 투명인간 취급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갑자기 저한테 다가오더니 형수, 엄마한테 아기 보러 오지 말라고 했다면서요. 엄마가 형수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서운하게 만든 거 잘못했다고 엄마한테 사과하시죠. 라며 명령조로 말하더군요. 듣고 있자니 어이가 없어서 전 어머님께 그런 식으로 말씀드린 적 없는데요. 그리고 어머님이 저한테 얼마나 잘했는지 도련님이 직접 보셨나요? 라며 따졌습니다. 그러자 시동생은 어이없다는 듯 코웃음을 치더라고요. 시동생이 저를 쳐다보며 비웃던 모습은 한동안 잊혀지지 않았고 지금 생각해도 끔찍합니다. 결국 그날 남편이 시동생에게 건방지게 네가 뭔데 형수한테 명령 지르냐고 소리치면서 두 형제가 싸우게 되었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시부모님은 제가 착한 남편을 조종해서 형제 간의 우애를 끊는다고 막말까지 하시더군요. 남편도 저도 시부모님의 말씀에 대꾸하지 않았고 그 길로 바로 집으로 와버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남편에게 더 이상 시댁과 엮이기 싫다고 당장 이혼하고 싶다고 말했는데 남편은 그냥 제가 홧김에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억울하고 속상해서 밤잠을 설치다가 남편 아침밥도 못 차려주고 아이 울음소리에 깼는데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왔어요. 겨우 일어나서 아이를 챙기려는데 갑자기 숨이 안 쉬어지고 손이 막 저려왔습니다. 근처에 살고 있는 친구에게 부탁해서 119를 불렀고 응급실로 가게 되었죠. 친구의 전화를 받고 달려온 남편은 스트레스가 원인이라는 의사의 말을 듣고 그제야 심각성을 알았는지 미안하다고 눈물까지 흘리더군요. 링거를 맞고 함께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앞으로 시댁에 전화를 하지도 말고 받지도 말라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더 이상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고요. 며칠 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고 그 뒤로도 계속 받지 않았더니 결국 집으로 찾아오셨더라고요. 잔뜩 화가 난 얼굴로 그동안 옆에서 딸처럼 챙겨주고 김치까지 담아다 줬더니 어떻게 은혜를 원수로 갚아? 내 전화도 안 받고 나를 무시하냐? 너 친정에서 인성교육도 제대로 안 받고 왔니? 하며 고성을 지르셨어요.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았더니 네가 하는 행동 네 자식이 보고 그대로 배운다 라며 소리치셨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참아왔던 감정이 폭발했고 억울하고 서러웠던 지난 시간들이 떠오르며 마음속에 쌓인 말들이 터져나왔어요. 그만하세요. 제 아이 교육은 제가 시켜요.
제가 보기에는 어머님이 오히려 인성교육을 다시 받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라고 더 큰 소리로 외쳐버렸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입에도 안 맞는 김치 먹어치우느라 저도 정말 힘들었어요. 그리고 명절이나 제사 때마다 아침부터 밤까지 부려먹기만 했지 언제 절 그렇게 챙기셨다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남은 음식 바리바리 싸주신 거 처리하느라 힘들어 죽는 줄 알았거든요. 앞으로는 허락 없이 저희 집 오지 마시고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저는 어머님이 원하시는 대로 움직이는 인형이 아니라 인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식으로 저를 힘들게 하시면 결국 더 힘든 건 어머님 아들이란 걸 아세요. 여기서 더 하시면 저 이혼할 겁니다. 제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얼굴이 새빨개지더니 그래 해라 이혼! 하시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는 본인 성질을 못 이기고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전화기를 꺼내더군요. 그 자리에서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더니 다짜고짜 고함을 치기 시작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옆에서 네 마누라를 얼마나 살뜰하게 챙겨줬는데 너랑 이혼하겠다고 나한테 협박을 하네. 이젠 네 집에 오지도 말래. 네 마누라 은혜도 모르는 나쁜 년이야. 하길래 어이가 없었어요. 시어머니의 전화기 너머로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만하세요 엄마. 지금부터 한마디도 하지 말고 당장 집으로 가세요. 안 가시면 저 조퇴하고 지금 바로 집으로 갑니다. 지금 당장 엄마 집으로 돌아가세요. 남편의 날카로운 말투에 시어머니는 멍하니 서 있다가 더는 아무 말도 못하고 결국 조용히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잠시 후 남편에게서 괜찮으냐고 전화가 오더라고요. 놀랐을 텐데 스트레스 받지 말고 마음 편히 있으라고 하더니 평소보다 일찍 퇴근해서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남편은 도저히 이렇게는 안 되겠다 말하더니 이사할 집을 알아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한 달 만에 저희는 남편 회사 근처의 신축 빌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저를 시댁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남편의 배려였던 거죠. 이사 오기 전날 남편은 시댁에 전화를 걸어 이사 소식을 알렸고 당분간은 연락을 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화를 내시며 여우 같은 마누라한테 홀려서 부모 형제도 버리는 등신 같은 놈 이라며 남편에게 막말을 퍼부으셨고요. 그렇게 저희는 이사를 했고 시댁과의 연락도 자연스럽게 끊기게 되었죠. 그 후로 시어머니도 정말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으셨어요. 시어머니의 간섭과 전화가 사라지자 답답하던 속이 뻥 뚫리고 숨이 트이는 것처럼 편안해지더라고요. 시부모님의 잔소리를 듣지 않아도 되고 시동생 얼굴도 안 봐도 되니 정말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시댁과 연락을 끊고 산 지 3년이 된 최근에 시어머니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본인이 그동안 잘못했다고 하시면서 이제는 예전처럼 서로 왕래하며 지내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이가 자라서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라도 할아버지 할머니 노릇을 하고 싶다며 아이를 데리고 한번 왔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가볍게 거절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에게 그럴 일은 영원히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어머님이 시아버지와 시동생을 데리고 우리 집에 찾아와서 나에게 무릎 꿇고 빌면서 본인이 한 짓을 모든 사람이 듣도록 말하며 두 손 모아 빈다면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말이 없더라고요. 그 방법 말고는 없으니 우리는 평생 안 보고 살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임신한 며느리 괴롭힌 시모가 얼마나 며느리가 미웠으면 그랬겠냐고. 그 미운 며느리가 낳은 손주는 안 밉겠냐고. 내 자식한테 무슨 짓을 할지 몰라서 무서워서 내 자식 못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근데 시어머니의 대답은 놀라웠습니다. 저에게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자기는 저에게 사과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자기는 이유 없이 저를 미워했고 저를 괴롭힐 때 참 기분이 좋았다고 하더군요. 앞으로 안 봐도 좋다고 하면서 찢어지는 목소리로 웃었습니다. 그리고 시모는 너네가 잘못되기를 기도할게 하고 웃으며 전화를 끊더군요. 제가 혹시나 해서 통화 녹음 버튼을 눌러놨는데 참 다행이었죠. 저는 바로 시어머니와 통화 내역 녹음 파일을 남편과 시아버지, 시동생, 제 전화기에 연락처가 있는 시댁 친척들 모두에게 전송해버렸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시댁에 난리가 났었다고 하더라고요.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를 심하게 두들겨 팼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혼하자고 했다네요. 시동생은 남편에게 전화해서 엄마가 그런 행동을 했을 줄은 몰랐다며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전해달라고 했대요. 근데 뭐 이제 와서 그런 게 무슨 소용이겠어요? 시어머니가 저에게 해코지를 하고 싶어서 안달난 사람이고 저는 시어머니에게 해코지를 했으니까 조금이나마 마음이 편하죠. 그래도 시어머니는 반성하지 않을 거예요. 절대 자기 잘못을 인정할 사람이 아니니까요. 게다가 지금 제 뱃속에는 둘째가 자라고 있거든요.
임신 7주 차이고 몸도 마음도 예민한 시기인데 첫째 임신 때 겪었던 고통과 스트레스를 다시 겪고 싶지 않습니다. 시어머니를 만나면 얼굴 보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요. 사실 시댁은 아직 둘째가 생긴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솔직히 끝까지 몰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지금의 이 생활이 너무 안정되고 무엇보다도 편안하거든요. 까칠하던 첫째도 이제는 어린이집에 잘 적응해서 즐겁게 다니고 있고 뱃속의 둘째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고요. 저는 요즘 정말 별다른 욕심이 없어요. 그냥 지금처럼 가족 모두 건강하고 서로 아껴주면서 되도록 스트레스 받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게 저의 바람이에요. 제 마음이 편안하니 아이에게도 잘 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남편에게도 정성을 쏟게 되더라고요. 이런 게 행복이 아닐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어머니 정말 무서운 여자네요. 사람 괴롭히는 재미에 빠져 사는 사람인가 봅니다. 시아버지와 시동생도 얼른 시어머니로부터 벗어나야 할 것 같은데 시댁에 끌려다니지 않고 관계 끊어버린 거 참 잘하셨습니다. 그래야 살죠.